저 환갑이에요? 예. 여기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저 우리 강원식 비서실장이 가끔씩 저희 농담을 하는데 이거 들어도 이것이요, 저것이요. 우리는 얘기하면 김행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자는 것이. 하여튼 제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또 네. 마저 좀 더 해보시죠. 저는 일단 반대를 하고요. 아주 명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하자 말자 모르겠다 어떤 거예요? 말자입니다. 아, 대변인 오른쪽을 잘 못 봐요. 네. 오른쪽 확 돌려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 오른쪽으로 가서 그렇지. 그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제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도 지속성과 형평성 그리고 큰 에너지 정책 말고 이렇게 작은 소규모 발전소에 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당진에서 양꿀벌과 함께 자연을 지키는 양봉인 이강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꿀벌들이 한 4억 6천만 마리가 돼요. 우리 충남에. 굉장히 많죠, 숫자가. 이 친구들이 오늘 대통령이 오신다니까 꼭 전달 좀 해달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꿀벌이 사라진다는 얘기 네. 뉴스에서도 많이 들으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자연이 어려우니까 사람도 어렵겠지만 꿀벌들의 아우성 소리가 제 귀에 아침마다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염치를 나이가 제가 70이 넘었는데도 염치 불구하고 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꿀벌이 사라지는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매일매일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양봉인들이 이거를 살리기에는 참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꿀벌들이 왜 사라는지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시고 첫째는 밀원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밀원수가 있어야만 꿀벌들이 자연 생태계에서 그 꿀을 먹고 건강해서 우리가 바라는 화분도 주고 프로폴리스 주고 꿀도 주고 다 선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자연이 죽다 보니까 꿀벌들이 힘이 없어요. 지배를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드론으로 약을 자꾸 치다 보니까 이게 뇌진탕을 일으켰는지 치매 걸려가지고 집에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AI 데이터 센터 추진을 하고 있는 메타인프라의 손태영 대표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속해 있는 아산 지역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또 많은 제조 기업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지컬 AI를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벌써 40만 명이라는 인구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지방에서는 굉장히 선도 사례를 지금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조업도 AI 도입이나 거기에 따른 지원이 없다면 이러한 상승세도 주춤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정책 중에 AI 고속도로, 즉 우리나라 전 지역의 데이터 센터 등 주요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다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기업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정작 저희 민간 기업에서는 지방 수요가 없어 기업들이 참여에 주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설계에만 2년을 공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에너지 최적화도 이룩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메리트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수요가 더 큰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GPU 공급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지역 분산 배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여기 제목에 써져 있는 것처럼 강한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GPU가 많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 저희가 속해 있는 아산시처럼 향후 제조 AI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잘 설계될 수 있는 곳에 협력을 했을 때 지역이 활용할 수 있게 GPU 배정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인 충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AI 고속도로 지금 혹시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 손정희 회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AI 관련된 교육이 중요하다. 근데 손정희 회장 말씀이 제가 평소에 AI 기본사회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모두가 부담 없이 또는 아주 큰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인공지능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는 사람도 노는 시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놀더라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놀게,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국민들 속에서 키워놔야 이게 이제 저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뭐 취업도 어렵고 창업도 어렵고 또 미래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마치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거. 자동차 운전을 못하면 이거 요새 좀 힘들잖아요. 뭐든지 할 수가 없고, 또는 더하기 빼기 산수를 배우는 거. 이 기본적 산수를 안 배워놓으면 사회생활 어렵지 않습니까? 또는 아주 초보적인 한글을 깨치는 것, 이런 거에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초인공지능 시대가 얼마나 빨리 올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인공지능 그 전 단계로 인공지능, 요즘 뭐 선생님, 보조자 이런 거 필요 없이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거의 그 기능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역량이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숙달이 안 되면 사람 자체가 매우 피곤할 수 있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인공지능을 익숙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뭐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뭐 복잡하게 다 알 필요 없어요. 만들어진 자동차 잘 운전하면 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정부도 국민들의 인공지능 접근 기회, 또 인공지능 이런 혜택 이런 게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쉽게 싸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력할 겁니다. 근데 GPU를 우리가 26만 장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정부 몫이 5만 장이고 나머지는 사실 개별 기업들이 그 GPU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우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워낙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5만 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민간 기업의 몫이라는 점이 일단 중요하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면서 사용 기회는 많이 확보해서 꼭 특정 대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 연구기관들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GPU가 천안에 있느냐, 군산에 있느냐는 사실은 그 지리적인 문제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접근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지금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해군 장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고요. 군 관련 제안입니다. 첫째, 해군 장교 복지, 인사 이동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해군 장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근무지로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있는 장교분들은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고요. 특히 함정 장교는 한 달에 절반 이상 근무를 나가는데 만약에 아내분이랑 남편분이랑 둘 다 함정 장교면 진짜 피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둘째, 군인의 현업 공무원 전환 검토입니다. 군인분들은 현재 비현업 공무원입니다. 수당을 현업 공무원분들보다 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업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이 계시는데 일을 해도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셋째,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훈련 참여 여건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많은 장교들이 행정 업무 과중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훈련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야전 및 특수부대에서도 전투 훈련보다 비효율적 업무의 비중이 많아서 전투 관련 훈련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설 관리 등 작업 등 비전투적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넷째, 방산 군수 비리 근절 및 구조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특전사에 적합하지 않는 총기 도입, 가품 단검 진급 사례 등 군수 방산 분야 비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전사의 해외 기관 단총을 도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해외 방산 기업으로 낙하산으로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전 사단 체계가 신속히 공유되지 않아서 새로운 장비나 정책, 시스템 등이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특전사 여단 규모가 너무 과도해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개인변 장비 품질이 떨어지는 점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대통령님, 비록 작은 애 시민의 목소리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된다면 우리 군 그리고 군인분들의 처우가 이제 발전이 되고 충남 지역 발전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방부의 개혁 과제 중에 이제 처우 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방산 비리 척결도 있으니까 요거 얘기 잘 메모하셔서 네. 그 정책 수립 시행에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충남 대전 통합 문제를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저는 청양군 대치면 972 2장을 맡고 있는 이성우입니다. 지금 광역화 이 통합 문제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네 제가 올이 한갑입니다. 그런데 막내입니다. 70 저 한갑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동네가 지금 70세 이상 80세 어르신이 80%입니다. 자연 10년 이상 20년 뒤면 자연 소멸됩니다. 그냥. 그리고 광역화 돼가지고 이게 전문성이 있어서 행정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회자분 반대분 찬반이 지천댐이 찬반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 주셨으면 찬성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첨단 산업의 심장 충남 미래에 이 첨단 산업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전기물이 하마 전기역 물을 먹는 하마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충청남도는 2030년 되면 물 부족 된다고 환경부하고 충남도지사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지역 주민을 찬성을 유도해서 우리는 찬성했습니다. 유도해서. 네. 그래서 충청남도의 첨단 산업, AI 산업, 물 부족은 걱정이 없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대전과 충남이 통합이 된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대전의 자립도를 우리가 높여주는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대전에는 발전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같이 통합이 되게 되면 대전은 자연스럽게 전력 자립도가 당연히 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 그리고 폐기물까지 폐기물 처리장 하나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곳이 대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냐면 농촌 지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 예산의 경우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 골목골목이 저희 또래에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 아이들이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읍면 특히 리단위로 들어가면 출생신고가 10년 동안 한 건도 없던 지역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의 많은 농촌 지역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그것을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저희 아이들은 지금 할아버지처럼 농부가 되고 싶다는 꿈을 7살에서 10살까지, 저희 큰애는 지금 12살인데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지금 7살 둘째는 농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역이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 지역 소멸이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는 것은 저는 광역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국가 균형 발전과 그리고 지역 소멸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행했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행정통합은 반드시 그런 지역의 소멸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단순히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말자 모르겠다 어떤 거예요? 말자입니다. 네, 다음에 한번 들어보죠. 맞죠? 여기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 강원식 비서실장이 가끔씩 농담을 하는데 충청도 말은 이거 들어도 이것이요 저것이요. 우리는 얘기하면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자는 것이. 하여튼 제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마저 좀 더 해보시죠. 저는 일단 반대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당진에 살고 있는 황성열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통합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소멸,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없는 데끼리 모여서 좀 더 확대해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행정은
좀 더 촘촘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행정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점점 광역화 시킨다고요? 이거는 글쎄요,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도 단위를 없애는 게 오히려 낫다. 도시, 시군 단위를 좀 중역으로 묶어서 중앙정보와 지방정보 이렇게 중역으로 묶어서 가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무리 그 광역 그리고 균형 발전 이야기해도 지금처럼 에너지든 어떤 뭐든 간에 수도권으로 쪽쪽 빨아가는 정책 계속 펼친다 그러면은 쪽쪽 빨아가는 예, 뭐 거친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송전선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가 계속 되는 한 저는 뭐 통합이든 어떤 방식이든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네. 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전제들이 약간씩 달라서 어쨌든 통합을 하는 건 국가 정책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인센티브로 쪽쪽 빠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더해주긴 할 거예요. 예, 그건 방향은 좀 다르긴 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국정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뭐 의견도 들어보는데 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 저도 즐겁고 좋습니다. 어쨌든 충청남도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이 충청남도 땅에 사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차별 없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나 또 정부 공직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이라는 예민한 주제에 있어서도 행정 편의보다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감동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